제가 마을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는 여기가 원도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권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게 될 때 어르신들밖에 이렇게 없고 젊은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마을에 그런 주거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젊은, 대변해 줄 수 있는 젊은 엄마, 나의 개인적 삶에서 마을로 조금 나오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마을로 좀 나왔는데 마침 그때 그렇게 학생들에 대한 배움을 누군가가 좀 책임져서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사람이 마을에서 필요로 했고, 그래서 그 일을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한 단체의 대표를 맡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만 어떻게 보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열심히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이러는 게 배움터가 진짜 건강한 학교 배움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사회 속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배움을 받기 위해서 마을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소득 돌봄 아이들, 특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함께 마을에서 케어를 할 때 그런 배움터 활동이 마을에서 꼭 챙겨주면 조금 더 큰 품으로 아이들을 챙기고 그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죠. 보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본인들만이 이 세상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부모가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의 방향들을 제안해주고, 그래서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들이 씩씩하게 커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갔을 때 진짜 보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솔직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 안에서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교육 복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원을 하고 있는 어떤 장학재단이라든가 프로그램은 학습적 지원을 할 때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지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2년까지밖에 그 사업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다 하지만 교육복지 말고 저희는 교육개발 쪽을 더 원한다. 실제로 이렇게 원도심 안에서 조금이나마 교육의 혜택을 마을에서 함께 돌봄을 하고 싶었던 제 꿈이 2년밖에 진행을 못하고 더 이상은 신청을 못했고, 그 외로 아이들을 함께 돌보면서 마을이 울타리가 되는 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프로젝트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문화재단 쪽을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배우는 지역 특성화 문화 프로그램밖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한 2가지 프로그램밖에 선택을 못하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현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지역의 돌봄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좀 돌보고 싶으면 지원할 곳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입장에서도 좀 이런 사회가 더 고민해야 되고 어른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연결하는 그런 고민보다 마을이 돌봄의 울타리가 되고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그 안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가도 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너무 식상적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속 가능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포기하고 싶거나 힘들거나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게 가능한 거는 그 아이들의 변화에서 오는 힘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하는데도 음료수 하나 들고 선생님 저 지나가다 왔어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오는 그런 친구들. 뭐든지 이 사회가 외롭지 않고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의 물질을 위해서 사는 어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오는 그런 친구들, 그게 힘이겠죠.
참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 서구의 특성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이 좀 나눠져 있는 교육적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길게 이렇게 위치가 하게 있는데 그 긴 지도 안의 모습에 길게 또 산이 함께 하고 있어요. 서구가 조금 특화되는 마을교육 사업이라고 한다면 친환경적인 자연을 이용하는 환경 수업, 그러면 생태 수업 이런 것들을 조금 마을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자연과 마을 속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신도심 안에서는 모든 교육의 혜택을 다 받는다면 이런 원도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나 풀들이 함께 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있는 방과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 밖에 있는 공간들과의 연결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하나의 가치들을 간다면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배려하는 사회로 우리 청소년들도 조금씩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을 갖고 서구 교육이 좀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열린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했었던 어떤 활동가 분들은 본인들이 했었던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세요. 외부로부터 지원 없이 정말 가치관 하나로 그런 활동을 하셨던 것 때문에 자부심은 굉장히 많으신데, 또 학교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또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좀 안전해야 되고 이렇게 뭐랄까 관리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서로가 한 발 양보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어느 곳이든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동이라든가 그 공간에 대한 거를 조금 내려놓고 배움의 종류, 그리고 배움이 아이들한테 주는 어떤 영향, 이런 것만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배움을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없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을이 전체 다 아이들을 함께 길러낸다라는 마음도 가질 것 같고요. 활동가 몇 명이 마을과 연결하는 무슨 마을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글쎄요. 마을이 전체가 마을 배움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좀 제언하고 싶습니다. 제 활동 분야, 제 개인적인 활동 분야는 저는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에서 활동한 지 한 10여 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는 우선은 교육 안에서도 교육 복지를 실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벗어나 어른들로 갔을 때는 어른들과 함께 사는 생태 환경, 마을 환경,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고쳐 나가고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주요 분야이기는 한데,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서 한다면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마을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아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있어 이 마을의 다양한 분야들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문화, 체육, 진로, 자원봉사 안 해본 게 없어. 청소년들하고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해본 것 같아요. 한 20, 30개? 아이들이 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 마을이라는 것 안에 공존하고 같이 살고 있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더 요즘 집중하고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마을을 전달하는 거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잘 고민하는가. 라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특별한 걸 하고 있다라고 늘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 엄마에서 이 자리에 와 있듯이 우리 마을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조금만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이 음악을 하셨으면 음악을 기법으로 마을을 전달하는 걸 할 수 있고, 미술을 하셨으면 미술을 기반으로 마을을 전달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전공한 분야를 학습적으로만 전달하는 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융복함 얘기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마을 교육이야말로 모든 개인의 능력을 마을이라는 것과 결합시켜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맨날 재밌죠? 학생들하고 떠드는 건 맨날 재밌는데요. 보고 싶다고 전화 걸거나 아니면 막 지금처럼 이렇게 다 커서 찾아오는
23, 4살 먹어도 막 이렇게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는 거 참 재밌었고, 그리고 기억에 남고 조금 인상 깊은 건 한 4, 5년 전인데 그 친구들이 학산문화원에서 연극 발표를 했어요. 정말 코 올리게처럼 울던 친구들이 그 까만 뒷배경에 연극을 딱 올리면서 할 때 그게 가장 인상 깊고 제일 재밌었고, 그때 끝나고 나서 진짜 신나게 펑펑 울었던 기억, 그게 가장 재밌고도 감동됐던 기억이죠. 나와 아이와의 위아래 관계는 없다. 저는 그게 제 육아 원칙이기도 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개인으로서 인격적 존중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조차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지시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듯이 우리 함께 만나는 배우부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너희들은 지금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음을 뭐 감사히 생각해야 돼. 이런 마음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하다못해 프로그램조차도 우리 올해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스티커 붙이기라도 하고 의견을 해서 이 수업 싫었어요 하면 그 수업을 아예 없애고,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수업을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끌고 오는 게 저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칙은 어른과 아이라고 상하관계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너는 몰라서 그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는 게 먼저이죠. 그러니까 존중, 그게 원칙이기도 하고. 활동가가 직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한다면 나의 노동의 대가를 무엇으로든 보상받아야 되는데, 마을 활동을 하면서 활동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원칙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로, 마을에서 특히 마을교육 활동가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까 전에 제 원칙을 같이 좀 공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돌봄을 하는 대상화로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냥 한 어른으로서 조금 더 늦게 태어난 우리 존중받는 어른으로 커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잘 갈 수 있게 내가 그냥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다. 활동가로서의 그 직업이 되는 순간 나의 성과를 생각하게 되고 내 성과를 위해서 아이들이 그 성과를 하는 행위해주는 그런 활동을 자꾸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양이 나고 이렇게 번지르르한 거를 자꾸 찾아가게 돼요. 10명이면 어떻고 2, 3명이면 어떻고 그냥 그 한 명의 아이라도 내가 마을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좀 하는 어른으로 남아주는 거, 기대어주는 어른으로 되는 거, 그런 활동가가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나는 마을에서 그 어린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어른일까? 를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활동을 하는 활동가이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참 어른의 모습으로 있을까? 그 참 어른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됨이 내가 그 안에서 조금 더 잘하는 분야를 전달하는 활동가? 이렇게 돼서 활동가를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는 정말 이기적인 어른은 아닌가? 또한 나는 어디 가서 나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냥 내 약간 멋있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이런 활동이라는 것을 만들진 않나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는데요. 간혹 그런 분들을 제가 보거든요. 저는 어디에서 하는 활동가인데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말과 날카로운 행동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는 활동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두근두근 거리는 어떤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가 만나는 아이들은 수학 하나 더 배우고 영어 하나 더 외우기 위해서 만나기보다 무엇인가 마을 안에서의 따뜻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커나가는 사회성을 배우는 거, 그런 게 더 많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활동가라면 나 스스로 내가 진짜 참 어른일까? 나는 어떤 어른으로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나? 이런 건 한 번씩은 좀 자기 점검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게 있죠. 저는 이제
그 초록장터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학생 때부터 지금 청년이 될 때까지 여러모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도움도 이제 주고 있는 임호재라고 합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가자 신공이라는 이제 약간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그 존재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초록장터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이제 참가를 하게 돼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지속해왔던 아나바다 운동이나 혹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해가지고 이제 그 재능 기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유익한 활동이 되고 재능 기부를 해주는 사람은 활동미뿐더러 이제 스펙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줘가지고 양방으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활동에 해가지고 이제 그 개최 진행 전에 이제 그런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초록장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를 광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활동 중에도 이제 치안 담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참여를 하려는 분들은 많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진행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좀 모자랐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막 한 300, 400분 훨씬 넘게 계시는데 담당하는 거는 한 6명이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 하고 나서 근데 좀 제가 이제 원래 있던 가치관이 좀 달라지게 됐었는데 그게 어느 종류였냐면 학생들도 참여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학생분들 중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주입식 교육이나 이제 학원들만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편향된 수업 같은 거를 배우는데 오히려 이런 재능 기부하니까 학원 다니면서 엄청 찌부러졌던 얼굴들이 좀 많이 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참여했던 학생 하나 둘이 이제 그 기능을 살려가지고 제가 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성인 되고 나서 그 학생들을 봤을 때도 꼭 그 공부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 기업 저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나아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뿌듯함을 느꼈죠. 다른 것과 초록장터의 차이라고 본다면은 아마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좀 약간 민감한 말이기는 하는데 이제 봉사라는 개념 자체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혹은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던 돈의 여유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 덜한 사람들을 해서 이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형편에 이제 평균을 맞추는 게 이제 봉사라는 기본적인 개념일 텐데 초록장터는 그렇게 해서 평형을 맞추기보다는 지행병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봉사를 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봉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유익함을 얻는 사람 둘 다 아마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